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매경 테스트 경제학 제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민소득이라는 것을 어떤 유형별로 크게 봤거든요. GDP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GNI, GDP, 이렇게 GNP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국민소득 지표를 봤는데 그 다양한 국민소득 지표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GDP와 GNP를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국내 총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국민소득과 관련된 그 지표를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명목 GDP와 실질 GD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목 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명목 임금, 실질 임금, 명목 소득, 실질 소득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사용돼요. 자, 명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번역은 뭘 번역한 거냐면 노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미널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이 노미널이라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명목이라는 게 화폐 가치로 나타낸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소득이 얼마 버니?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얘기할 때 난 말이야, 명목 소득이 1,000원이야 이렇게 되면 끝에 단위로 끝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자로 끝나잖아요. 맞죠? 이거를요, 우리가 화폐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명목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1원짜리 1,000개를 받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말고 우리가 실질이라는 실질 소득이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실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뭐냐면 레알이에요. 레알, 리얼.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실질 소득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품으로 표현한 이거예요. 상품으로 표시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1,000원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만약에 사과 가격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자, 사과 가격이 100원이면 요거를요, 화폐 소득 나타낸 거를 P로 나눠주는 거야. 사과의 가격이 100원 하면은 1원짜리 100개를 주면 사과를 하나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은 사과를 몇 개를 구입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10개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가지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명목 소득이라는 것은 화폐로 나타낸 소득입니다. 그래서 명목 임금이라는 것은 화폐로 나타낸 소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금을 명목 임금으로 1,000원 받는다 그럼 1원짜리 1,000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실질 임금, 실질 소득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의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과로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한 달 동안 고생했네 하고 사과 1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시장에 내다 팔면 개당 1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받게 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랑 실질 GD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목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경제가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을 당해년도, 그해년도, 2020년이면 2020년도의 가격을 곱해주는 것이고요. 2021년이면 2021년도의 시장 가격을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의 경제활동 규모와 실적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미국과 한국이 어디가 더 잘 살까요? 이걸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재화가 하나면 큰 걱정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슷한 거 뒤에 다시 할 건데요. 자, 여기 한국이 있고요. 한국.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사과가 있고요. 자동차를 하나 여기 생산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재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이런 사과와 자동차의 생산량을 다 더해야 되는데 한국이 사과를 10개 생산하고요. 자동차는 2대 생산했다라고 합시다. 2대. 단위도 다르죠. 개랑 대 다릅니다. 미국은 사과를요 5개 생산했고요. 자동차를 5대 생산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한국 니네들이 생산한 재화는 총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를 두 개 다 더하는 거야. 사과 10개, 자동차 2대. 근데 약간 단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계산하기가 또 만만치 않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합해. 12개 생산했다.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자동차 그냥 2개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10개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디가 더 잘 사는가, 더 많은 양을 생산했는가 하면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여기 보세요.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동차랑 지금 개수를 1대1 등가로 비교했는데 아니 사과 한 개랑 자동차 이거 나타낸 거랑 어떻게 1대1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가중치를 다르게 둘 수 없을까? 예,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시장의 가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산량 Q라고 하면은 여기다 P를 곱합니다.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합시다. 개당. 그리고 자동차의 가격이 만약에 1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 사과를 생산한 총 가치는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100원짜리 10개 생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0원 이렇게 된다고, 1,000원. 그리고 자동차는요, 지금 2대 생산했는데 한 대가 10,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습니까? 2만 원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끝에 원 끝났으니까 이제 시장 가치, 화폐 가치로 합할 수 있으니까 더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두 개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자, 그러면 2만 1,000원의 가치를 창출한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2만 1,000원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고요. 자,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100원짜리 5개를 생산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의 가치를 창출했고요. 자동차는요, 10,000원짜리 5개 생산했잖아요. 5만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5만 500원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끝에 시장 가치, 화폐 가치로 나타냈으니까 한국보다 미국이 2배 정도 더 많이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국민소득을 나타낼 때요. 단순하게 상품 개수를 다 이렇게 더하는 방법 가지고는요. 완벽하지 못해요. 가중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개수를 더해서 Q가 수량이에요. 수량. 개수를 단순하게 더하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방법은 서메이션 하는데 가격을 곱하고 거기다가 Q를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P 곱하기 Q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당해 연도의 물가와 당해 연도의 가격을 이렇게 곱하게 된 것을 그게 바로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잠깐 와볼게요. 여기로 한번 와봅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20년이고 2021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020년과 2021년에 명목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P 곱하기 Q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만약에 재화가 하나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사과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이게 10개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나타내게 되냐면 1,000원짜리 10개니까 10,000원의 가치를 창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만 원인데 2021년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2만 원으로 이제 소득이 증가한 거야. 2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2020년은 지금 10,000원인데 이걸 계산하면 1만 원 이렇게 되는데 와, 이런 자리가 10,000개에서 20,000개로 증가했으니까 소득 수준이 더 행복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만 원이 됐는데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사과나 바나나, 자동차, 노트북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사실 진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정부에서 통장에다 영자를 3개를 더 찍어주거나 4개를 더 찍어줬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명목소득은 증가해서 행복해진다니까. 근데 모든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진정한 2만 원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의 가격이지 상품의 가격 지금 사과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사과의 가격이 그냥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얘가 20개로 증가해서 발생한 2만 원이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사과의 가격은요, 알고 봤더니 10,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간 거야. 이게 2만 원 이렇게 올라갔고 곱하기 사과의 개수는 10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만 원이라는 내가 소득, 명목소득을 얻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1,000원인데 상품의 개수가 20개로 증가해서 2만 원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2배로 뛴 거야. 상품의 개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자, 어느 경우가 행복한 거예요? 위에 있는 경우가 행복한 거지. 개수가 10개에서 20개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진 거죠. 이게 바로 우린 진짜 행복해진 건데 이거 보면 어떻게 돼? 껍데기만 사실 행복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기준 연도다 하면 T0기라 하고요. 비교 연도다라고 하면 T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주세요. 기준 연도에 P 곱하기 Q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화폐 가치로 바꿔주는데 기준 연도가 그냥 하첨자 제로예요? 아니면 2020년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2020년의 가격에다가 2020년의 수량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P0, Q0 이렇게 쓰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 보시면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2021년도의 가격과 2021년도의 수량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2020년도의 명목 GDP, 2021년도의 명목 GDP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명목 GDP야.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기준 연도의 가격을 정하는 거야. 기준 연도의 가격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야. 2020년도에 가격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상품의 수량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도에 수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요. 얘랑 같이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에서 2만 원으로 소득이 2배 증가했지만 가격이 2배로 올라서 물가가 2배로 올라가 가지고 2만 원 된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과의 생산량은 10개 그대로니까 행복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을 들고 갔어요. 월급을 하루 일당으로 10,000원을 받았어. 1시간 일했더니 근데 밥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2만 원 받게 됐어. 그래서 우와 신난다 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밥 가격도 2만 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아니 나의 명목소득, 화폐로 나타낸 소득은 2만 원 증가했지만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양은 한 끼밖에 여전히 변함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얘랑 얘를 비교할 때 가만히 보면 P 때문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Q를요, 기준 연도의 과거 Q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랑 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2배가 커지면 P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P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Q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이제 당해년도의 가격과 당해년도의 수량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것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명목 GDP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명목 GDP. 자, 그리고요. 기준 연도가 2020년이다라고 하면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져와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값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를 가져왔는데 얘가 그대로 오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Q20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의 가격을 여기다가 뿌려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처음 할 때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생각하시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레알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기를 쫙 뺀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진짜 GDP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를 제거하고 Q끼리 비교하는 거다. 맞짱 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왜 우리가 P 곱하기 Q를 하는가 보시면 여기 한국과 미국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뭐 한국의 1970년대랑 그리고 1980년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요. 명목 GDP다라고 하면은 명목 GDP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년도가 그 해년도예요. 그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고 실질 GDP는요. 명목 GDP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에 물가 변동물을 제거한 것을 바로 우리가 실질 GD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실질 GDP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GDP를요. 물가 지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소득을 10,000원 받았다라고 하면 1,000원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과의 가격 100원으로 나눠주면 사과 10개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걸 잘 좀 체크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명목과 실질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경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표 5-2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도, 2020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게 5년 단위로 끊어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생산량이 2015년도에 100개였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역시 100개였습니다. 근데 물가가 이렇게 2배로 뛰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목 GDP는 생산량과 물가를 곱하니까 10,000원, 20,000원. 와, 행복해졌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런 짜리를 우리가 2배로 많이 갖게 된 것이지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똑같이 그냥 아니면 물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1이라 그러고 여기 물가가 2배 올랐잖아.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GDP는요. 이렇게 나타낸 물가 지수로 여기 나와 있는 명목 GDP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실질 GDP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실질 GDP가 되는데 자, 10,000원을 1로 나누면 10,000원이고요. 20,000원을 2로 나누면 10,000원이기 때문에 야, 우리의 관심사 뭐다? 맞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물가가 2배 뻥튀기 된 거는 사실 우리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이 증가해야지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건데 생산량은 변함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그 제거하는 방법이 이렇게 물가 지수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수나 지표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줘 버리게 되면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명목 GDP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P0, Q0 그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2020년, 2021년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의 가격과 2021년도의 수량을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준 연도가 2020년이라고 그러면 2020년도에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2021년도의 생산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위에는 당해년도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게 명목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빼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P는 기준 연도에 맞춰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분모 분자 계산하게 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발생한 것일까요? 왜 발생한 것일까요? 그렇죠. Q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P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약분하면 안 돼요. 원래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느낌은 약분하셔도 돼. 그래서 물가가 2020년에 비해서 21년이 얼마나 올랐니?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했어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생산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밑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물가 지수로 나타낸 것인데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 아니면 생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소비자가 막 철근, 시멘트 이런 거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거래되는 거랑 그리고 기업끼리 거래하는 생산자가 거래하는 거랑 품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산자가 주로 거래하는 품목들 그거와 관련해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DP 디플레이터다라고 하면 GDP니까 모든 걸 다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국내 생산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다 포함시키는 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년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5년마다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GDP라는 것은 뭐야? 매년 GDP가 매년 개선되잖아.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돼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신제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과와 노트북과 여러 가지 있어요. 철근 이런 것도 있고 시멘트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시멘트 푸대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시멘트 이렇게 있습니다. 뭐 철근 이게 철근이야 철근.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품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500여 개 이렇게 묶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을 정했다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로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품목들을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뭐다? 이걸 다 아우르는 것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소비자가 사용하지도 않는 철근 같은 거 집어넣으면 물가가 올랐어. 근데 나랑은 직접 관련돼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시 그거 타겟을 잘 맞춰야 돼요. 내가 경제학 시험 준비하는데 이게 매경 테스트를 준비한다 그러면 매경 테스트에 초점이 맞춰진 강의를 이렇게 보셔야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라든가 뭐 5급 공채 행시 그런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회계사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매경 테스트 시험 잘 볼 수 있겠지만 목적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하는 품목들을 우리가 정해서 카테고리별로 구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 묶음들을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랑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있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지수라는 것은 코아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진짜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가격 파동이라든가 오페크가 석유 수출을 국가들이 막 갑자기 담합해서 유가가 파동하고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물가들을 우리가 쫙 해서 측정하게 된 것을 근원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는 뭐냐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품목들이요 한 500여 가지니까 사실 우리가 또 너무 많어. 그래서 소비자들이 진짜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상품 묶음들 한 30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물가 지수다. 그래야지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지수랑 관련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도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가 지수로 나타낸 것인데 그걸 머릿속에 알 필요는 없고요. 아, 물가 지수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되고 측정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GDP 국민소득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GDP가 있고요. 잠재 GDP가 있습니다. 실제 GDP는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생산된 실제로 거기 actual이라는 표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고요. 잠재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잠재력, 포텐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 요소를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고용할 경우에 정상적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공부한다? 아이,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잠을 자고 좀 뭔가 이렇게 꼭 생존을 위한 시간을 빼야 되겠죠. 8시간을 뺀다라고 할게요. 4시간 자고 뭐 1시간씩 밥 먹고 해가지고 좀 너무 조금 자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16시간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 내가 준비하는 매경 테스트 시험 준비가 있는데 하루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이야. 그래서 이것을 16시간을 열공을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의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잠재 GDP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내가 16시간을 공부하는 게 열공하는 건데 이거보다 좀 못했어. 오늘은 14시간을 공부했어요. 낭비가 생기는 거지. 이게 우리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16시간 공부하는 게 잠재 GDP인데 그거보다 미치지 못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실제 GDP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재 GDP보다 미달해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맞아요. 18시간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 근데 18시간은요,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 아니면 벼락치기 같은 거 할 때 밤새서 하기도 하잖아, 가끔. 그러면 이거 2시간 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 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 GDP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탈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18시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기계 선풍기도 18시간 계속 돌리고 막 해봐. 그러면 고장난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잠재라는 것은 야구 선수도 그렇고 이제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건데 한 번은 이렇게 18시간 할 수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요거보다 높긴 하겠지만 이건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잠재 GDP는 정상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 14시간 하면 낭비가 있는 거잖아. 비효율적인 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상이고 효율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최대한 달성 가능한 양을 우리가 바로 잠재 GDP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완전 고용 생산되었다,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실제 GDP랑 잠재 GDP의 그 개념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명목 GDP다라고 하면은요, 총 생산량에다가 당해 연도의 가격을 곱해가지고 그 시장 가격, 그걸 경상 가격이라 합니다. 커런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당해 연도의 가격을 곱해준 게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물가지수로 나눠줘가지고 실질, 레알, 진짜 물가지수로 우리가 GDP를 우리가 싹 해서 끄집어낸 것을 실질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목 GDP를요,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 GDP라는 것은, 실제 GDP라는 것은 액츄얼입니다. 액츄얼 이거는 실제로 측정된 GDP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 GDP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 능력을 맥스로 사용되게 되는 완전 고용 하에서의 GDP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DP 갭이라는 게 있는데요. GDP 갭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실제 GDP 그 차이를 뺀 것을 우리가 GDP 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명목 GDP랑 실질 GDP라는 그 개념을 잘 봐주시고요. 그 차이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물가지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 GDP라는 완전 고용 GDP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실제 GDP와의 그 차이를 우리가 GDP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리 잘 한번 정리해 두시고 뭐 요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도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어렵진 않지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객관식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